네, 오늘도 황농문 교수님 모셨습니다. 몰입이라는 게 왠지 좀 아직까지는 종교적이게 느껴지고요. 네. 일반인에게는 좀 거리감이 느껴지거든요. 네. 오늘 어떻게 좀 가깝게 느끼게 해주실 건가요? 그러니까 어떤 몰입이 한 개인의 그 경험으로 끝나지 않고 네. 모든 사람들이 활용할 수 있으려면 그것이 이제 과학의 영역으로 들어와야 됩니다. 그래서 네. 제가 그 오늘 소개해드릴 내용이 몰입을 과학적으로 접근하는 겁니다. 그럼 이 진정한 몰입에 들어갔을 때 우리 뇌에서 어떤 네.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네네. 제가 몰입 상태에서 뇌 촬영을 한 것을 보면 네. 그 전두엽 오른쪽이 활성화가 되고 두정엽이 비활성화가 되는데 그 상태는 어떤 티베트 승려나 뭐 수녀들이 종교적 상태에 들어갔을 때 뇌 촬영을 하는 것과 똑같게 나옵니다. 예. 그럼 이 몰입이라는 것이 얼마나 과학적인 것인지 우리에게 오늘 강연 통해서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황농문 교수님의 강연 큰 박수로 청해 듣겠습니다. 우리는 종종 꿈은 이루어진다는 믿음과 그 믿음이 이뤄낸 놀라운 성과들을 접하게 된다. 그런데 바로 이런 기적들이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뇌과학으로 설명이 가능하다는데 인간의 잠재된 능력을 일깨워주는 몰입에 관한 과학적이고 냉철한 분석. 서울대학교 황농문 교수의 명강의를 통해 몰입의 놀라운 비밀을 파헤쳐보자. 오늘은 우리가 몰입의 원리를 이제 이해하고 몰입을 우리가 과학적으로 한번 접근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원리를 알아야 이제 우리가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몰입은 아프리카 초원에서 이렇게 얼룩말이 사자한테 쫓기고 있을 때 쫓기는 얼룩말도 몰입을 하고 쫓는 사자도 몰입을 합니다. 그러니까 쫓기는 얼룩말이 몰입하지 않으면 잡혀 먹혀요. 그죠? 쫓는 사자가 몰입하지 않으면 먹이를 잡지 못해서 굶어 죽습니다. 이렇게 몰입은 생존을 위해서 필요한 기능이에요. 그러니까 진화론적 기능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몰입을 못한다 이런 말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누구나 몰입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목숨이 위급한 상황에서 생존을 위한 비상사태라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런 위기 상황에서 이제 우리가 몰입이 가는 거는 진화론적으로 이해가 가는데, 우리가 놀이공원에 가서 롤러코스터를 탈 때도 몰입이 돼요. 이것은 실제 위기 상황이 아닌 가상의 위기 상황이죠. 번지 점프를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걸로부터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있냐면 실제로 목숨이 걸린 상태가 아니어도 상관이 없다. 위기 상황이면 우리가 몰입이 된다. 또 우리가 몰입을 하는 경우가 이렇게 스포츠를 할 때, 그죠? 이때도 혼신을 다해서 이제 경기에 몰입을 하고 소기의 성과를 얻으면 희열을 느끼는데, 이때 느끼는 희열은 세상의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그런 희열이에요. 이게 몰입의 이제 즐거움이에요. 그러면 도대체 몰입의 원리가 어떻게 되길래 위기 상황에서 목숨이 걸린 위기 상황에서 몰입이 되는 건 이해가 가는데 가상의 위기 상황 또는 스포츠와 같이 위기 상황도 아닌데 또 아이가 전자오락을 하면서 몰입하는 것도 위기 상황이 아닌데 왜 몰입이 되느냐는 거죠. 우리 뇌는 테니스가 뭔지 모르고 골프가 뭔지 모르고 전자오락이 뭔지 몰라요. 다만 들어오는 그 신호로부터 상황의 이제 중요성을 판단하는 겁니다. 그래서 치열하게 경기에 임하게 되면 우리 뇌는 목숨을 건 전투를 하나 보다 이렇게 판단을 해요. 계속 중요한 신호가 오고 거기에 혼신을 다하려고 노력을 하기 때문에 뇌는 여기 지금 목숨을 건 전투를 하나 보다. 그래서 우리가 몰입을 하는 그 원리는 간단합니다. 우리 뇌가 목숨이 걸린 상태만큼 중요한 상태라고만 인식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뇌가 그렇게 속아주면 우리는 몰입이 되는 거예요. 우리 뇌는 아주 잘 속습니다. 아주 쉽게 속아요. 뭐 여러분들이 TV에서 어떤 슬픈 뭐 내용을 보면 드라마를 보면 눈물을 흘리는데 그게 뇌가 속는 거예요. 실제 상황이 아닌데 가상의 상황인데도 실제 상황인 것처럼 착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뇌는 굉장히 잘 속아요. 그래서 이런 그 우리의 뇌 속성을 알고 이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제 몰입을 시킬 수 있는지 살펴보면
그러니까 우리 뇌가 어쨌든 중요한 상태라고 판단하면 이제 몰입이 되는 건데, 그러면 뇌가 중요성을 어떻게 판단할 거냐는 거죠. 뭘 기준으로 뇌가 중요성을 판단할 거냐 살펴보면, 우리는 하루 종일 이제 눈을 뜨고 사물을 보면 비디오 촬영을 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그래서 그 해상도는 HD TV보다도 높은 해상도로 우리가 비디오 촬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엄청난 양의 정보가 들어오는 겁니다. 귀로는 소리를 녹음하고, 코로는 냄새 정보를 맡고, 손과 발로는 촉각 정보를 이렇게 받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걸어갈 때 발에서 계속 촉각 정보를 받아들여서 그거 우리가 이렇게 뒤뚱뒤뚱 걷지 않고 잘 걷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 아이들은 그 정보를 받아들이는 게 정보 처리가 미숙해서 뒤뚱뒤뚱 걷고, 로봇이 뒤뚱뒤뚱 걷는 이유도 똑같습니다. 그 처리가 원활하지 않아서. 근데 그 많은 정보가 이제 뇌에 저장이 되면 뇌가 포화가 돼요. 너무 정보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뇌는 밤에 잠을 잘 때 요 부분, 요 빨간 부분이 해마라고 하는 부위인데, 이 해마라고 하는 부위에서 중요한 정보는 장기 기억으로 보내요. 그러니까 생존에 필요한, 이거는 이 정보는 생존에 필요한 거다, 중요한 거다라고 생각이 되면은 장기 기억으로 보내고, 중요하지 않은 거는 폐기 처분을 해요. 그것이 잠잘 때 이제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공부를 많이 하다가 잠을 자주 해야 되는 이유가, 이 해마가 기억을 해야 될 것들은 장기 기억으로 보내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 해마가 무엇 기준으로 중요하고 중요하지 않은 것을 판가름할까요? 무엇 기준으로? 이게 바로 우리 뇌가 중요하다고 판단하는 기준이에요. 우리가 느끼는 내적 중요성이에요. 그러니까. 근데 이 연구를 콜롬비아 대학의 에릭 한델 교수가 이제 이 메커니즘을 밝혔는데,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해마가 중요성을 판단하는 기준, 하나는 자극이 세면, 자극의 세기가 크면 해마는 중요하다고 봐요. 그러니까 아주 재밌었거나 아주 놀랐거나 이러면 기억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어렸을 때 아주 놀란 어떤 경험이 있으면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을 하죠. 그러니까 해마는 그것이 아주 중요한 내용이라고 생각하고 높은 비중을 둬서 기억을 시킨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여러분들이 생생하게 기억을 하는 거예요. 또 하나는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거나 뭘 애우려고, 영어 단어를 애우려고 하는데 영어 단어가 자극의 세기가 크질 않아요. 그죠? 재미가 없죠. 그러니까 애워지지가 않아요. 근데 어떤 방법을 쓰죠? 자극의 세기가 세지 않을 때 반복을 해요. 그죠? 2번 하고 또 안 헤어지면 3번, 4번 반복을 하죠. 반복을 하면 우리 뇌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반복을 하면. 그래서 이 두 가지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자극의 세기가 크고 그것이 반복이면 해마는 중요하게 여깁니다. 우리 몸에서는 그걸 다 중요하게 여겨요. 그러니까 모든 스포츠를 보면 반복이고 음악도 반복이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이 우리가 즐거움을 느낄 수 있는 어떤 기본적인 원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어떤 문제에 이제 몰입을 하고 싶은데 반복하는 건 쉽죠. 그냥 그 문제를 풀려고 계속 생각을 하면 반복이 되는 겁니다. 그죠? 안 풀리지만 계속 생각을 하면 반복이 되니까 반복은 쉬워요. 반복은 쉬운데 자극의 세기를 이제 크게 하면서 반복을 해야 이제 효과가 좋잖아요. 그러면 이제 반복은 할 수가 있겠는데 자극의 세기를 어떻게 크게 할 거냐는 거죠. 특히 그것이 재미가 없거나 이럴 때 어떻게 자극의 세기를 우리가 크게 할 수 있느냐는 거죠. 자극의 세기를 이제 크게 하는 게 중요합니다. 자극의 세기를 크게 하려면 굉장히 간단한데 목표만 설정하면 돼요. 단지 목표만 설정하면 자극의 세기가 커져요. 그러면 왜 우리가 목표만 설정하면 그러면 자극의 세기가 커지느냐? 우리 뇌는 그러니까 목표 지향적인데요. 우리 뇌는 목표만 설정하면 맹목적으로 목표를 추구하는 그런 성질을 갖고 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다세포 동물이에요. 그러니까 세포가 한 100조 개 정도 이루어져 있는 다세포 동물인데 이 다세포 동물의 특징이 뭐냐면 공생공살. 그러니까 함께 죽고 함께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살면 나의 모든 세포가 다 살아요. 근데 내가 죽으면 나의 모든 세포가 죽는 거예요.